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 상승하던 양 지수가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하루하루 걱정이 크시죠? 그중에서 주식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7일 목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석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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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우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백신, 진단 시약, 제약주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장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오후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신규 확진자가 이제 다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고 일단 근데 미국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S&P 지수가 이제 3,116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3,100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선물 지수로는 3,110포인트 정도의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100포인트라는 거는 지난번 미중 무역 전쟁 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가격을 지켜주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박스권 횡보장이 좀 형성이 된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부터 추가적인 오히려 그때도 하락이 나온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3,100포인트를 지지가 되어야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코로나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S&P 500 지수 자체에 밸류에이션 이게 우리가 말씀하기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퍼죠. 네. PER 지수, PBR 지수인데 여태까지 S&P 500 지수의 PER 지수가 현재 그 2000년대 IT 버블과 그 이상까지 불어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높은 퍼의 지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했다. 여태까지 장이 오르면서도 빠졌던 게 뭐 차익 매물이다, 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해서 많이 빠졌던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빠졌던 이유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것을 트리거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젠간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 조정의 트리거가 코로나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 증시 이렇게까지 빠졌다라기보다는 빠질 이유가 필요했다라는 좀 이유가 좀 보이고 미국 증시 자체 코로나는 명분이고 조정이 필요했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3,100포인트에 대해서 근거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현재 뭐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그나마 이 정도는 앞으로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 지금 그래서 오르면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더 나오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정도는 믿을 수 있다라는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3,100포인트에서 횡보하는 수준까지 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반등이 나올지 급락이 나올지 코로나19가 뭐 진짜로 미국까지 우리나라처럼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진짜로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네.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는 현재 수준에서 반등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발언들인데 네. 사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나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거 보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죠. 거기서 코로나가 대유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전달해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미국의 뭐 시장이 지금 위험하지도 않은데 미국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괜히 너네가 불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로 국빈 방문한 상태여서 미국에 없고 인도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었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차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야간에 전달받았고 그 전달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장 초반에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도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가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건 아직까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었는데 신규 확진자가 이제 300명 넘게 나오면서 오늘 또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연준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압박을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가 돌아설 수 있느냐 다시 하락을 하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보시면은 아침까지만 해도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던 계기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사실 뭐 6월 달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이번 주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번 주에 인하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금리를 1.25%를 유지하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일단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일 기대했던 거는 금리를 인하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 정책들을 발표를 해주고 이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까지 따라붙는 이 모습이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왔으면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나이스한 상황이 나이스하게 반전이 되었을 텐데 네. 일단은 뭐 금융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들 그렇지만은 중국은 뭐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좀 다르지만 중국은 경단위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뭐 2천억, 3천억 정도의 수준밖에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좀 실망한 시장 자본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신규 확진자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이렇게 나왔고 또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이제 연설이 있게 되는데 이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오늘 시장도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내일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서 시너지 효과 해가지고 좀 기대하는 부분이 시장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인지 환율도 아침에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 좀 소폭 반등이 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환율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1220원 정도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환율 흐름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환율이 지난번 1220.1원 정도까지 상승했다 그 뒤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했던 가격대가 1198원 1198원부터 1220원 사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현재 지수 포인트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한 1198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든가 그런 정도 움직임이 나와줘야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122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상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환율의 흐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 시장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 소식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동결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경 관련 부분 그리고 환율의 흐름 주목해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간이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지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0.8% 이미 넘게 빠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금 지지가 나와준다 하면은 한 번 정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정도 반등을 줬을 때 사실은 그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2018년도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2018년도에 어떻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매일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투자자 매매 현황을 좀 볼게요. 이따 그 당시 보면은 한 10월 제가 이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글씨를 잘 안 보일 테니까 읽어드리면은 2018년 10월부터 개인 투자가 이제 이쪽이 이제 빨간 게 보이잖아요. 빨간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고 외국인이 던지고 기관도 그 당시에는 조금 막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던지니까 어느 순간은 개인이 버티지를 못하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 투매가 나온 이후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투매 이후에나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은 정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조금 다른 양상이 하나 있어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양이 그때보다 너무 강하게 들어와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장이 어려우니까 투심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투심이 죽은 건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메르스나 사스가 있을 때 사실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지금 변곡점에서는 싸다라는 걸 생각되는 개인들이 들어오는 지점도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개인들이 외국인 매도세까지 이겨낼 정도로 들어온다면은 물론 현 구간에서도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 기관도 던지고 있고 외국인도 던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주를 지금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네. 이러다가 예전처럼 갑자기 일정 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와버리면 다시 또 못 쫓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떠올 때 20%만 30%씩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 5%, 6%만 올라가도 이게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10,000원짜리를 봤는데 오늘 1,500원이 되고 막 양봉이 나오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포지션도 마찬가지. 해지는 해놓으시고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지금 살려고 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히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2250선에서 인버스를 못 사신 분들은 언제 사셔야 되냐? 이게 현재 구간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구간이 무너지고 오히려 무너지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환율이 오히려 1220원대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변곡점이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지지가 될지 말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를 추가로 넣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여기서 자리가 오늘 오후라도 무너지면은 아예 인버스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담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 환율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일단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은 인버스 들고 가시고 개별적으로 다 던지시면 안 돼요.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롱텀으로 보면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니까 다시 또 추세를 돌릴 거니까 양쪽 포지션을 다 들고 가셔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이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인버스 해지 가져가시면서 매매 천천히 해보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들어가 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2월 27일자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총 8가지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주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 대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대로 시작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라는 맞습니다. 글자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힌트를 들으면 오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은 이제 대로 시작해서 4글자이기 때문에 HDA 찾으시려면 쉽지는 않으실 테고 일단 종목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쉬운 종목을 어렵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하나만 들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네. 국내 대표 항공기업입니다. 항공기업. 네, 항공기업입니다. 항공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쵸. 항공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대로 시작하는 항공기업 하면 사실은 하나가 먼저 떠오르죠. 네. 그리고 4글자면은 딱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맞는다 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쪽 그 업종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업종이 안 좋고 지금도 우리 교민들이나 또 이제 여행객들이 외국 나갔다가 뭐 격리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네.
여행업종 아직도 좋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들도 있고 지금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많이 타봤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그쵸, 타봤는데 이쪽 항공기는 중국까지 한 번도 못 타본 것 같아요. 비쌉니다. 아, 그쵸. 거의 맞아, 맞아. 저는 제가 이제 주로 가던 이제 중국에 저의 이제 노는 핫플레이스는 상해였는데 네네네. 그까지 갈 때는 항상 이제 동방항공 아니면 상해항공 그게 이제 거의 반값입니다. 맞아, 맞아. 네, 반값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서해바다 조금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뭐 편안하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동포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돼요. 네네네. 비행기 타면은 거의 수면제를 먹고 자서 좀 이제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화물칸에 실려가나 편안하게 가나 똑같거든요, 저는. 그럼 기내식은 안 드시나요? 주는 건 먹어야죠. 그쵸. 먹고 거기서 그리고 또 이제 기내식 이후에 이제 술을 주잖아요. 네네네. 콜라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술을 줍니다. 네. 술을 주고 그거 딱 이제 먹고 딱 자면은 딱 맞아요. 그리고 그쵸.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떠가지고 어느 정도 고도가 되자마자 음식이 음식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쵸. 돈을 냈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주하게 나오면 먹고 먹기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해요. 이제 술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갖다 줍니다. 네. 먹고 밥 먹고 하나 더 먹고 그다음에 딱 자면은 기가 막히게 1시간 툭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죠. 그게 수면제네요. 술이 수면제? 약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잠이 안 오면은 먹고 진짜요? 이제 실려서 갈 때가 있고 특히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이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거 그럴 때 무서워하시는구나. 되면은 뜰 때부터 네. 이미 먹고 실려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와중에 또 이제 밥 먹으러 가져오면은 그 와중에 이렇게 눈 뜨고 또 먹고 이거 기내식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기 때문에 먹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대로 시작한 네 글자 항공에서 나오는 비빔밥을 아직 네. 못 먹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 맞습니다. 네. 대로 시작하는 네 글자고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짧은 거리가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은 타봤을 대한민국의 대표 국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로 시작하는 대표 항공주. 예. 그냥 떠먹어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저는 유럽도 막 혼자 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가지고 항상 외항사를 타고 예. 여기 거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예. 그 너무 아쉬운데 전문가님 타보셨나요? 저는 이제 딱 한 번 저도 상해 때 타는데 네.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네. 사실 남부항공도 타봤는데 사실 근거리는 별 차이가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태평양 건널 일은 없어가지고 별 차이는 없었고 네. 일단은 이제 이 종목도 여행 때문에 안 좋다 하지만은 다른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보다는 이 종목이 그나마 지금 제일 핫해요. 그 핫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보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재밌는 구경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불구경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싸움 다음은 구경. 재밌게 싸움 구경인데 그래서 이 종목이 한참 지금 남매분들끼리 싸우고 계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진그룹계 이제 그 가족분들께서 지금 지분 싸움을 열심히 좀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KCGI나 아니면 반도건설 뭐 이제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죠. 이 두 분이서 열심히 좀 네네네네. 싸우시는 바람에 실명은 이제 아까 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네. 남매분들이 열심히 좀 싸우고 계신 바람에 한 이 주식 중에서 가장 오르기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지분 싸움이에요. 가지고 이제 이 종목 말고 이제 위에 지주사나 이제 그런 종목들 지금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후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이제 우선주들 종목도 지금 많이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많이 관심 있으실 거고 예전에 한참 이 항공사가 문제가 됐던 그 여동생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네. 네,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때 이후로 뭐 많이 이미지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그 대표하는 항공사로서는 이미지가 좀 실추가 되었지만은 네. 여전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왜냐면 국적 이름을 달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종목은 아직 최근에 그래도 많이 항공주들이 떨어져서 2만 원대 코스피에 2만 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자리 정도면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 국적기라고 하지만 이미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지분 싸움에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좀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 기내식을 줄 때 네. 간식을 주거든요. 네네네. 기내식 이 한 쟁반 안에 간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다채로 구성이 아주 다채로워요. 다채로운데 여기 항상 이 땅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맥주를 얻어먹고 이제 가는데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 그렇지 땅콩이구나. 이러면서 흐뭇한 미소, 약간 이제 엔돌핀과 네. 아드레날린 살짝 한 0.5cc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줬던 네. 대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공업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네. 이제 일본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는 여행 자체를 아예 안 가시니까 많이 좀 안 좋은데 이거랑 별개로 이 그룹주들은 지분 싸움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또 난리가 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그룹주 안에서 대표 항공주다. 오늘은 굉장히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8번 대로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주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골수핑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4님께서 보내주신 에코프로인데요. 매수가는 27,8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이미 물려가지고 그냥 두렵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닥에 이 판때기에 이미 돈이 들어왔으면 이미 그거는 돈이 아니고 숫자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한 2, 3주 전인가 한번 다뤘던 퀴즈로 나왔던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많이 올라왔었네요. 저희 매일 이제 종목 하나씩 하니까 안 보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줬는데 네.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은 그 변곡점이죠. 장이 이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봉을 내주면서 현재 구간 한 24,000원대를 계속 지지해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마찬가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충분히 핫한 종목이고 관심이 있는 종목이고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현재 구간 24,000원대가 깨지면 잠깐 조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 24,000원 깨었다. 그랬을 때 손절을 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코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깼다가 예를 들어서 22,000원, 23,000원까지 갔다가 장이 돌았으면 급반등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 때 24,000원에 팔았는데 22,000원을 봤어요. 근데 22,000원대 됐을 때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2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못 사요. 24,000원대는 보다 어떻게 보면 1,000원 싸게 사는 건데도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난 이거 아주 장투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개념으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24,0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은 전부 손절하시면 나중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지금 20% 비중이시니까 절반 정도 손절을 하셨다가 차후에 만약에 더 싸지고
시장이 좀 만약에 추가로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줘서 본절 정도까지 되면은 일단 장기 입학되니까 본절 정도 되시면은 비중을 약간 축소해 보시는 것도 1차 목표가 본절 정도 잡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원래 정말 장토로 가져가실 거면은 본절 가격에서 비중 축소가 하시기보다는 본절 가격이 돼도 어떤 쭉 끌고 가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네. 어쨌든 간 좋은 회사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 비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게 불안하다라고 느낄 정도라면은 본절에서 반 그리고 24,000원에서 절반 양쪽 상하단 놓고 절반씩 손절 또는 익절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8189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은행입니다. 매수가는 1,1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목이 이제 우리은행이 아니고 이제 우리금융지주로 생각을 하고 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가격이 지금 9,900원인데 1,100원이 별 차이 안 나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또 은행이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요. 또 이 돈은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으면서 여기 예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공장이 되면은 원재료를 사와서 이걸 가공해서 파는 이 마진이 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오고 이거를 이자를 주고 반대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오고 이 차이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일단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맡겨주고 그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 빌려줬을 때 이자를 부과할 수 있고 이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커지려고 그러면은 이자가 일단 높아질수록 좋고 사람들이 잘 갚을수록 좋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있고 또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느냐 여기에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뭐 주가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반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금리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장기와 단기의 금리거든요. 은행주들은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은행주들이 유리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점점 간극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점점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부근을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전히 금리 자체가 하향세고 우리나라도 한 5월이나 6월쯤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 그다음에 보험주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쪽이 수익이 안 날 거라는 거 아니면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은 금융주들이 제일 먼저 오릅니다.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은 금융주들 말고 다른 것도 올라요. 그러니까 금융주들 지금 별로 건드리실 필요 없이 매수가는 금방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은행주들 전망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1677님께서 보내주신 제넥신입니다. 매수가는 61,000원, 비중은 20%이신데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왜냐하면은 매수 타점이 안 좋으셨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 61,000원대면은 이 자리에 거의 최근 고점이에요. 고점 인근에서 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건데 차트를 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요 짧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번에 지지 역할을 해줬던 자리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 저항을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다른 어떤 이슈랑 엮여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고점, 인근 고점이 오면은 일단은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종목은 추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 돌파할 거라고 예단을 하고 먼저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랬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인근까지 가격까지 오니까 지금 매도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일단 인근 고점까지 오면은 절반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 여부를 확실하시는 게 맞고 앞으로는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은 돌파하는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정석인데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네. 아예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전에 어설프게 진입을 하면은 지금처럼 오히려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대응은 일단 현재 구간 절반 매도, 남은 비중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라는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725님께서 보내주신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가는 26만 4천 원, 비중은 50%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보유 여부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는 회사죠. 옛날에 뭐 설탕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비비고까지 상품을 네. 내놓은 회사인데 일단 지금 전망은 좋습니다. 비비고라는 이 라인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 특히 북미 지역까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 또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이런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세대가 좀 변하게 되면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식재료를 사서 해다 먹는 것보다 이러한 완제품을 사가지고 그때그때 먹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도 매출 성장에 좀 기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이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일단 실적 자체가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기대보다 못 미쳤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슈완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 그다음에 식품회사, 냉동식품회사 이런 것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돈도 많이 지출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증권사들 레포트들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지금 상승적인 흐름은 잘 나타내 주었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추가 하락보다는 웬만하면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시장이 무너지면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26만 4천 원이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지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차이를 조금 줄이셔가지고 인버스를 해지하는 전략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거고 왜냐면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현재 또 매수가도 별 차이 안 나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해 두시고 인버스라든지 그 비슷한 위험 관련 수단 같이 가지고 가셨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으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인버스를 매도를 하고 CJ제당에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승세를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현재 가격차가 얼마 안 났을 때 비중 축소 의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까지 오늘 총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로 시작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너무 문제가 오늘 어려워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대한항공이고 일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1위 국적 항공기 회사고요. 네. 일단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관심 정보에 넣어 보시다가 일단 시장이 만약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라인에서 변곡점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오면은 한번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 일단 매수가하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럼 매수가 현재 지금 22,900원, 8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23,000원 언더 가격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쭉 지금 빠졌다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안주 때문에 그 건 네. 때문에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반토막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지지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21,0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한번 장도 조금 만약에 일단 전제는 뭐냐면 장이 안 부서진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장이 부서지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개별 종목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반등은 좀 줄 수 있겠다. 짧게 봐서 목표가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국내 대표 항공주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7974-6876-9560, 2285-5410님 이 5분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답자 문자도 많이 오고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셔서 한번 문자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410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비행기 타고 놀러 갈 수 있을지 코로나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876님 같은 경우에는 땅콩 항공사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맛집인가 보죠? 네, 땅콩 맛집. 네. 자, 그리고 4591님께서는 웰컴 투 마이 월드 2대1리 적중 고수 관심 종목으로 오세요. 이렇게 저희 대신 홍보를 해주신 건가요? 대연분이시네요. 마찬가지로 오늘 만약에 네. 저희가 미리 이제 정답자한테 연락을 좀 드리고 연결이 안 되면은 이제 못 드리는 상품을 네. 만약에 티오가 남으면은 연락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오로 먼저 선정이 그럼요. 되셨고, 그리고 6244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청합니다. 항상 즐겁게 진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칭찬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리를 전격 인하하리라는 전망도 부쩍 늘었지만 일단 금통위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본 뒤 통화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이 달린 한진칼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진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진그룹은 최근 유효자산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해 관련사에 매각 자문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 유효자산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와 건물, 해양 레저시설 운영사 완산레저개발 지분, 서울 서귀포시 토평동 파라다이스 호텔 토지와 건물입니다. 한진그룹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후보사를 선정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해 최종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진그룹은 해당 자산의 매각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재무 구조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이행해 주주 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빌락피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추가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주한 공사는 발릭파판 정유공장의 황해수 설비와 수소 생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3억 6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은 2억 3천만 달러, 64.6% 수준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수주에 공사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페르타미나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은 총 공사비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비 전력과 블루라이트를 낮춘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선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와 소비 전력을 낮춰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OLED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낮을수록 시력에 덜 나쁘며 5G 상용화에 따라 선명한 화질을 갖춘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라이트 비중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소비 전력을 절감해 글로벌 인증업체 SGS의 아이케어와 UL의 에너지 쉐이빙 디스플레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 OLED 제품의 블루라이트 비중이 일반적인 LCD보다 약 70%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전력은 1.3W로 15%가량 절감됐습니다. 당국의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에 공시 의무를 지었지만 김 의장은 엠플루토, 플러스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 2심은 김 의장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금융위는 잇따라 무죄 판단을 받자 당초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양산을 시작한 12인치 고급형 정방 표시 장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UHD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제네시스 첫 SUV인 GV80에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9.8%로 집계됐습니다. 7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5년 3개월 만에 처음인데 전세값 오름폭보다 매매 가격 상승폭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에어컨인 LG 시그니처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냉방 성능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인공지능 기반 기업 부실 예측 시스템 크레덱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재무 및 비재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특정 기업의 채무 상환 및 자금 조달 능력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골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골수의 피 퀴즈는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채팅 가능하시니까 유튜브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